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속 저렇게 미심쩍은 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내란 행위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이해할 수 없는 저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많이 됩니다. 네. 김동조라는 분은 김건희 라인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일각에서는 사실상 비서실장, 용산의 비서실장이라고까지 일컫고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하는 거예요. 그 기억이 안 나요. 그 진짜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이게 그 12월 3일 그 집에서 제 차 몰고 담 넘고 그 다음까지 생생하게 다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충격적이니까. 그 충격적 상황을 갖다가 기억을 못한다. 그 자체도 납득이 좀 안 되는데 본인은 딱 잡아 떼더라고요. 아마 민주당이 훨씬 더 이제 큰 정당이고 예. 의사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의사 결정에 있어 가지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하고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무엇이 바른 방향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덩치 큰 사람이 말한다 그래가지고 다 그게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네. 덩치가 작은 사람의 목소리라도 네. 그 목소리가 옳은 것이라면은 덩치 큰 사람도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보고 네. 좀 같이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요 조국 혁신당의 차규근 의원과 함께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 뭐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 계셔서 의원님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정말 중요한 내용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죠. 인터넷을 우리가 새로 가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가입된 인터넷으로 이용하다가 바꾸는 경우도 있죠.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에 한번 꼭 상담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인터넷 비교원 최대 48만 원의 네, 현금 맞습니다. 혜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통신사 변경 시에 또 정수기 렌탈 시에도 각각 30만 원씩 총 108만 원의 혜택. 여기에 이제 이게 난 싫은 분들이 또 가끔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께는 삼성 55인치 큼지막한 TV 요걸로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을 또 누리고 싶으시다면 지인 추천 이런 걸로 또 많이 혜택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과 늘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광고에 많이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당황하셨어요 지금. 차규근 의원님 어서 뭐 이게 오십시오. 무슨 얘기 하나 얘가. 당황하진 않았고요. 반갑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 차규근입니다. 예, 저희도 또 할 게 좀 있습니다. 하셔야죠. 예. 아니 저 조국 혁신당도 참 어려움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도 그래도 여기는 정당 보조금을 많이 받는 많이 곳입니다. 받나? 의원님이 12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근데 교섭 단체 위주로 아니, 이제 그렇긴 합니다. 보조금이 네. 교부가 되기 때문에 네. 저희도 많이 그거 어렵습니다. 되게 불리하죠, 근데. 많이 그냥 불리합니다. 예. 이렇게 인구 비례로 나눠줘야 의원 비례로 나눠줘야 되는데 교섭 단체 먼저 다 떼어주고 나서 남은 돈을 예, 예. 좀 나눠주는 의원 비례로 거라. 나누니까. 예. 네, 우리도 그래요. 예. 좌우 큰 스피커들이 있고 예, 예. 거기 다 나눠 가지고 우리 이제 그 나머지로 조금 연명을 하다 보니까 네. 저희도 쉽지가 않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이 그 소수자 보호인데 예. 그런 원칙이 유튜브계에도 좀 적용이 됐으면 그래야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마음을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네. 오늘 재밌는 같은 소수자로서 예. 인터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차규근 의원님을 혹시 모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일 대표적인 사건이 그거죠. 그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그렇죠. 요 당시에 이제 도장 잘못 찍어 주셔 네, 갖고 도장을 잘못 찍은 죄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 출국 금지를 지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는. 잘못 찍진 않았고요. 네. 잘 찍었는데 잘 잘 찍었는데. 찍은 게 문제예요. 잘 찍었다고 문제를 그렇죠, 삼아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다 무죄 판결을 받으셨고요. 1심, 2심까지 네. 다 무죄 나왔는데요. 네. 또 검찰이 상고를 해서 상고를 했어요. 예, 예. 대법원까지 가요. 대법원에 지금 가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저도 그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징계 처분하고 그다음에 예, 예. 하나가 뭐죠, 그게? 그 그냥 형사재판이 지금 형사- 1심, 2심 무죄 났는데 이제 형사재판은 직권남용인가요? 직권남용하고 뭐 개인정보 보호 한 10가지 정도 제목으로 10가지나. 네, 그거는 뭐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데요. 네. 한동훈 전 장관이 이제 장관 취임하자마자 저를 또 직위 해제를 했거든요. 아, 그거에 대해서 또 행정소송을 제가 제기를 했는데 네. 그건 제가 1심, 2심을 다 이겼고 네. 그거는 뭐 상고 안 돼서 그거는 판결이 확정이 확정이 됐군요. 됐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또 1년 후배 아니겠습니까? 아까 연수원 연수원은 네네네. 하나 1년 밑에죠. 후배고.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구수는 안 했기 때문에 예, 나이는 좀 많이. 나이는 좀 많이 어립니다. 아. 예, 그분에 비해서는. 예. 한동훈 전 장관이랑은 어떻게 되세요? 선후배 관계가? 그분이 저희 뭐 대학
한 5, 6년 후배 되시는 것 그렇습니까? 같더라고요. 예. 아, 한참 후배네요. 뭐 그렇긴 한데. 예, 예,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 복학생으로 딱 보면 이제 신입생 들어와 있는 그 상황 아닙니까?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구속이 된 적이 있어서 그걸로 제가 군대 구속이 되셨다고요? 면제가 네네. 돼서 군대를 안 가셨구나. 공백이 예, 없으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구속은 얼마 몇 한 기간이요? 4개월 정도. 아, 4개월인데 면제예요? 그 당시는 일단은 구속되면 다. 그 당시 병력법상으로는 네. 4개월 집행 판결도 그게 면제가 나은 됐습니다. 것 더 같은데. 짧게 갔네요. 원래 한 2년 이상 뭐 이렇게 받아야 그 이후에 1년 6개월 실형을 그죠. 받아야 이렇게 아. 면제가 되는 건 나중에 바뀌었는데 일부러 구속되신 건 아니죠?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 때고 아직 세상 물정 모를 때 아. 얼떨결에 따라다니다가 예, 선배 잡혀가셨군요. 따라갔다가 그 선배가 진짜 평생 고마워해야 될 선배네. 그런가요? 그래도 신성한 그 국방의 의무를 못다한. 못다한 그런 그렇습니까? 예. 네, 농담이에요. 네. 자, 그러면 네. 우리 차기근 의원님과 함께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금 탄핵을 추진하시겠다고 이제 공표를 하신 거죠? 네, 우리 조국 혁신당은 그렇게 기자회견으로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도 동조한 정황이 있었고 네. 그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덧붙여서 네.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법 질서가 준수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네. 수수방관하면서 오히려 불법적인 사태가 초래되도록 용인을 했습니다. 저는 네.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 네. 그 난입한 그 당사자들도 큰 문제지만 네. 이렇게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이 그 당시에 이렇게 엄중한 메시지를 법 질서는 준수돼야 한다. 네. 아무리 뭐 불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하더라도 네. 이 법 질서가 준수된 그런 분명한 메시지 그리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엄정하고 정확한 메시지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결국엔 그것이 쌓여서 법 경시 풍조가 조장이 되었고 결국에는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같은 이어졌다.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계속 그걸 주장했던 사람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빨리 선을 좀 갈라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던 그렇습니다. 사람이거든요. 그 책임이 아주 막중합니다. 그 이유로 이제 탄핵을 하시겠다. 예, 그 이유도 있고 뭐 또 네. 여러 가지 더 이유가 있죠. 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네. 원래 권한 대행은 현상 유지 위주로 하고 적극적인 권한 행사는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인데 네. 이분은 벌써 거부권을 6번인가 7번 행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네. 또 오늘 뭐 이 선고가 연기는 됐습니다만은 마은혁 그 재판관. 마은혁 헌법재판관 헌법 저기 권한쟁의 네.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네. 바로 뭐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와 뭐 법제처 상의를 하겠다 이런 또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이건 명백한 이거 위법적인 발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근데 민주당도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말 너무 좋아서 탄핵 안 시킨 건 아닐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다음 순서가 또다시 이제 들어와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이제 혼란을 초래하거나 아니면 국정 운영에 너무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그 부담 때문에 안 하는 걸 거 아니에요. 뭐 민주당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조국 다음에, 혁신당은 좀 몸이 좀 가볍죠. 아니 가벼워도 예. 국정은 똑같은데 만약 아, 결론을 냈을 때 예, 이주호 그 장관이 바로 다음 순으로 오면 그럼 네네. 이 사람은 더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좀 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어. 그 최상목 권한 대행이 계속 저렇게 미심쩍은 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내란 행위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자꾸 이해할 수 없는 저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많이 됩니다. 네. 그 대표적인 그 쪽지 네네네. 네.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물론 대통령이 직접 준 건 아니고 옆에 있는 직원 통해서 받았다고 했지만 그 쪽지가 이제 아주 중요한 문서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연루가 돼 있는 반면에 이주호 장관은 그 쪽지와는 안 무관한 갔죠. 걸로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아. 때문에 이주호 장관 입장에서는 뭐 만에 하나 최상목 대행이 탄핵이 돼서 이주호 장관이 권한 대행이 될 경우에 네. 걱정하는 것만큼 네. 그렇게 이상한 처신은
안 할 가능성도 높지 않는가. 여기는 오히려 더 운신의 폭이 넓다. 오히려 또 정치인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네. 좀 오히려 더 유연하게 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렇군요. 저 관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 비상계엄 문건 네. 그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당일에 이제 넘긴 사람이 예. 김동조 국정기획 비서관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제가 그 비상계엄 직후에 열린 그 기재위 상임위 때 네. 그 최상목 장관 상대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김동조님이 갑자기 등장한 거는 이 비서관이 등장한 건 뭔가 제보가 확실한 게 있었던 건가요? 사실 뭐 제보가 있는 건 아니고 네. 여러 가지 정황상 많이 의심이 됐기 때문에 네. 제가 뭐 확인차 그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 아. 김동조란 분은 원래 그 채권 트레이드 출신인데 그래요? 김건희 라인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이 일각에서는 사실상 비서실장, 용산의 비서실장이라고까지 일컫고 있습니다. 그몇 가지 경제 정책 관련해서 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2022년도에 기재부가 업무 보고를 했는데 업무 보고 내용에 담겨져 있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가 소득세 그 과표 구간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조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기재부 업무 보고 내용은 없었는데 윤 대통령이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이 반영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네네네네.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날라온 것이다. 예.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알 수 있듯이 네. 윤 대통령은 배우자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많이 네. 그 받았던 걸로 소득세 같은 보이고, 거를 고민하는 분은 아니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김건희 라인 중에 경제통 채권 트레이드 출신 그 김동조 씨가 또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을 한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좀 개입이 있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작년에도 경제정책 방향을 저 정부가 재작년 연말인가 작년 초에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내용이 단 한 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 달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 금투세 폐지를 민생 발언을 토론회 때 합니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그 불과 한 달 이내에 있었던 경제정책 방향, 그 1년치의 경제적 방향을 발표하는 관계부처 종합적인 보고서가 있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는데 갑자기 금투세 폐지를 꺼내고 이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런 것도 김건희 라인의 핵심인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이 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그 쪽지 내용 같은 경우도 경제에 관한 좀 전문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그런 의구심이 따라서 질의를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최상목 그 장관이 그 당시 장관이죠. 기억이 안 난다 하는 거예요. 그 기억이 안 나요. 그 진짜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이게 저는 그 12월 3일 그 집에서 제 차 몰고 담 넘고 그 다음까지 저 뭐 생생하게 다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그 충격적 상황을 갖다가 기억을 못 한다. 그 자체도 납득이 좀 안 되는데 본인은 딱 잡아 떼더라고요.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그 사실 그걸 누가 건네줬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예, 건네준 사람은 내란 그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예, 사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메모 알고 지시를 받고 같이 이제 모의를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안 있습니다. 보고 이렇게 접어서 넣었다는 것도 사실 말도 안 되죠. 아유. 그리고 A4 용지였다는 건데 말도 그 접어서 안 보고 나중에 줬다는 게 그렇게 뭔가 말 안 되는 걸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수상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꾸 이해할 수 없는 이 처신들이 그 당시에 그날 밤에 자기 연루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그리고 지금 추정하시는 거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꽤 이 내란 상황에 동조를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많이 깊이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을 유심하고 계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지금 하는 행동들이나 그렇습니다. 자, 그럼 최상목 권한대행을 만약에 탄핵을 시킨다면 아마 민주당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이 움직여줘야 가능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은 도울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타진을 좀 해보셨어요? 내부적으로는 뭐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뭐 갈리는 걸로 뭐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2시에 연기는 됐는데 만일에 연기가 되지 않고 권한쟁의가 인용 결정이 났고 근데 인용 결정이 났음에도 만일에 최상목 대행이 바로 임명을 하지 않고 뭐 실질 건다. 그럼 이거는 명백한 헌법재판소법 위반입니다. 이건 그리고
이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그 시기적으로도 중대한 위반인 것이죠.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이 다음 주 목요일까지 다 변론 기일이 다 지정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네. 특별한 사정 없으면은 종결되고 그러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선고가 날 수도 있는 이런 중차된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9명의 완전체로서 이제 그 판결을 심리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빨리 절차를 진행해 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중차된 시점에서 법에도 명문하게 하야한다. 헌법재판소는 하여야 한다. 하야한다로 되어 있어 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네. 헌법재판소는 부작위 처분에 대하여 인용 결정을 한 때에는 이 처분을 하야한다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이거는 위반인 것이죠. 여러분 하여야 한다입니다. 네. 예, 하야 한다라고 자꾸 들려가지고 아,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해야 한다. 된다. 해야 예, 된다. 해야 예, 한다. 예. 네. 그래서 만약 오늘에 네. 이제 그 인용 결정이 났는데도 최상목 대행이 바로 임명을 하지 않고 이러면은 네. 그러면 민주당도 더 이상 이 버틸 수 없을 수 없이 것이다. 탄핵에 아니, 동참을 근데 예를 들어서 할 건데 잠깐만 좀 생각 좀 하고 우리 저 여야 좀 얘기 좀 들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딱히 탄핵하기가 좀 애매한 건 아니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 그저 저 오면서 예. 저 오늘 변론 재개가 돼서 다음 주 월요일로 예. 기일이 다시 잡혔다고 이게 기사를 봤는데 예. 그와 함께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오늘 명확하게 말한 게 있더라고요. 네. 인용 결정이 났는데 임명을 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다. 그걸 명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네. 네. 들을 말 다 들어줄 테니까 그리고 결정할 테니까 예, 예. 결정 나면 바로 따라라 이제 이런 네네네네. 취지였죠. 예. 바로라는 게 뭐 아니 좀 그만 물어. 즉시 즉시 예. 하루 이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국민의힘 위원정당 예, 심판에서 해산시켜야 된다고. 예. 요거는 아주 쉽지 않은 주장일 것 같긴 한데. 사실 그 예. 위원정당 심판 청구는 청구권자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고비가 여러 개 있습니다. 진짜 출발부터가 쉽진 않죠. 아, 예.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정부에서는 예. 사실 쉽지는 않긴 합니다만은 예. 지금 그 법무부 장관도 탄핵 소추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법무부 차관이 이제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김서구 법무부 차관이 네. 그 한 10여 년 전에 그 통합진보당 위원정당 심판 사건에서 그 저기 이 담당자였어요. 핵심 담당자. 그 저기 공소 제기를 공소 한 제기하고 거예요? 그 했던 아. 그 누구보다도 이 위원정당 해산 사건에서 전문가인 거죠. 그래서 법사위에서는 이런 이 위원정 해산 심판 선고가 제기됐을 때 네. 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냐 그러고 했을 때 일단 제출되면 검토하겠다고 본인도 뭐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과거에 그 통합진보당은 내란 모의로 해산됐어요. 맞아요. 모의로 해산되는 지금은 내란을 한글로 지금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 비상계엄 이후에 일부 그 저기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한 의원들을 상대로 이 국힘의원들이 배신자 뭐 아주 인격적 모욕까지 하고 네. 또 그 이후에 체포영장 집행 이게 될 그 관저 앞에 가서 체포영장이 마치 뭐 불법적인 것처럼 막 이렇게 이 시위하고 국회의원들이 했죠. 몰려가 시위하고 네. 계속 이런 부분들이 그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옹호하는 정당이라면은 네. 보여줄 수가 없는 행동들이죠. 아. 예. 아니 근데 법률 전문가로서 그건 이제 정치의 어떤 그 감정으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발언인데 예를 들면 그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 갖고 계실 수 있고요. 예. 법률 전문가시기도 하잖아요. 예. 법률 전문가로 보실 때는 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 법무부가 마음만 먹으면은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김서구 차관 잘 예. 아시죠?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걸 제기할 위헌법률 아니 아마 위헌정당. 정권 교체되기 전에는 네. 사실 쉽지는 않겠죠. 정권이 교체되면 예. 그렇습니까? 네. 전문가이긴 하지만 이분이 직접 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뭐 보시는 정권 거예요. 교체되더라도 그분이 뭐 차관이 계속 있지는 않겠죠. 물론 그분 아니더라도 네. 뭐 그 법리가 아주 어려운 법리는 아니기 때문에 예. 요거는 약간 좀 그냥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 갑자기 들어서인데 예를 들어 뭐 2조 다음에 또 순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법무부 장관 순서가 됐어요. 근데 법무부 차관이 지금 장관 권한 대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때 차관 그러니까 권한 대행이 장관 권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건 건너뛰고 다음으로 넘어갑니까?
그걸 미처 뭐 준비하지 못한 질문이라 바로 정답을 드리기가 네, 그거는 아마 그건 잘 아마 모르겠습니다. 안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권한대행이 왜냐하면 이걸 국무회의에서도 받기는. 예, 예. 의결권은 아마 차관들은 없었던 것 아, 같고 그래요? 그냥 참관만 대참을 했던 것 하는 것이지 같아요. 의결권이 없습니다. 네, 아, 그러면 그래요? 아마 건너뛰고. 권한대행하기는 네네네. 어려울 것 같다.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아예 좀뭐 정말 초유의 초유의 초유이기 때문에 네. 새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국 혁신당이 내란종식 원탁회의를 하자. 그래서 네. 헌법소를 위한 원탁회의 개최를 좀 제안을 하셨고, 여기에 지금 누구 참여 의사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 그걸 이번 주 저기 일요일 어제군요. 어제 이제 네. 저희 그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께서 예. 이제 그 제안을 하셨고요. 네. 오늘 오전에 그 최고위원회 회의 때도 한두 분이 그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직 거기에 대한 뭐 반응이 공식적인 반응이 온 건 아닙니다만은 네. 저는 뭐 긍정적인 반응들이 뭐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 원탁회의는 그럼 누가 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들, 시민단체? 이 참여 범위는 예. 반내란 세력, 반내란 세력이요. 반헌법 파괴 세력. 국민의힘은 빠지겠네요. 국민의힘은 여기 뭐 포함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헌정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네. 그런 뜻을 가진 제반 정당과 시민 단체들이 예. 일단 그 기본적인 참여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럼 싶습니다. 이 원탁회의에서 결정을 만약에 뭐가 된다면 그게 국정에도 반영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탄핵 심판 절차 아직 뭐 끝나진 않았지만 예. 저는 뭐 탄핵 심판 절차가 예상대로 이게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그 이후에 근데 이제 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어. 탄핵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데 네. 과거에 이제 박근혜 탄핵 이후에 뭐 정권 교체는 됐지만은 네. 그 정권 교체만 됐을 뿐 여러 가지 또 이제 기대에 못 미친 좀 그런 부분으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저희가 반면 교사 삼아서 네. 이번에는 이 탄핵 이후에 새로운 어떤 이 세상 어떤 뭐 저희 뭐 조국 혁신당에서는 그렇다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뭐 주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실질적인 사회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네. 그런 논의들이 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먼저 이루어지는 부분부터 네. 좀 뭐 정권 교체가 됐을 때는 네. 좀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근데 그 원탁회의라는 거는 예를 들면 위원회 같으면 이제 위계 구도가 있는 거고 네네네네. 원탁회의는 그 위계 없이 다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얘기하자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대체로 그 동등한 입장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목소리 강하거나 아니면 내용이 센 사람들이 보통 이제 주도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데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이 공통되고 네. 또 그런 부분 시간적으로 아주 여유가 많이 있는 건 아니라는 점도 뭐 다들 아시기 때문에 네. 뭐 막연하게 목소리 높인다 그래가지고 또 그게 이게 바로 뭐 그게 뭐 먹히거나 네. 그런 건 아니라는 걸 갖다가 또 이 대부분 또 그래서 이제 아시기 원탁을 때문에 혹시 예. 주장하신 게 예를 들면 위원회나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 결국 민주당 주도로 왜냐면 그들이 이제 다수당이니까 네. 그들의 주도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 조국 혁신당이 그래도 목소리 낼 수 있는 방법은 요 원탁회의인 것 같다. 그래서 시민 사회 등과 한번 연대를 해서 좀 한번 실질적인 목소리 한번 내보겠다. 이런 이제 전략이 숨어 있다고 봐도 되나요? 저희 조국 혁신당도 뭐 그 이제 원 오브 댐이죠. 그 중에 예. 하나인데 다만 민주당이 훨씬 더 이제 큰 정당이고 예.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의사 결정에 있어 가지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하고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바른 방향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덩치 큰 사람이 말한다 그래가지고 다 그게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덩치가 작은 사람의 목소리라도 네. 그 목소리가 옳은 것이라면은 충분히 경청할 만한 내용이라 그러면은 덩치 큰 사람도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보고 네. 좀 같이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뭐 되면 네네.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민주당도 이거 받아들이겠다고 이제 오늘 발표를 했네요.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 지금 자꾸 우리가 탄핵 이후를 얘기하고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시니까 네, 네. 그러면 당 입장에서는 예. 대선 준비를 사실상 시작하고 있다고 봐도 되잖아요. 근데 저희도 뭐 정당이니까 네. 뭐 그런 고민 안 할 수는 없는데 네. 뭐 제가 뭐
머지않은 시간 내에 탄핵 절차가 뭐 종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고민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저희로서도 그러면 구체적인 좀 그런 어떤 전략 그건 아직까지는 조금 수립이 안 된 여러 가지 좀 뭐 여러 가지 고민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를 내기는 반드시 내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아. 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당으로서 뭐 수권 정당이 당연히 그렇죠. 뭐 목표로 아니더라도 있을 거 뭐 아니에요. 예. 대선 후보 예. 내는 것이 뭐 기본적인 네. 뭐 그런 예상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제일 좀 센 저는 아닙니다. 분이 지금 저희 곁에 안 계셔가지고 아, 많이 그쵸. 아쉽긴 사실 조국 대표가 이제 있었으면 크게 고민 안 아유 하고 뭐저 고민할 뭐 그건 아닌데. 대선 야, 국면을 예. 바로 전환을 했을 예, 텐데 예, 지금 예. 조금 그럼 이제 현재 조국혁신당이 어쨌든 전략적으로 잘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조국혁신당의 인재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분을 잘 메이킹을 하든지 아니면 타 당과의 전략적인 어떤 뭐 협상 등을 통해서 위치를 확실히 점하든지 뭐 이 정도가 선택 가능한 걸 거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아직 좀 고민을 네네.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송 많이 안 하시죠? 안 하셨던 것 제가 같은데. 상임위가 또 기재위이다 예. 보니까 이 방송 나올 일이 별로 아,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예. 아니, 방송 감각이 좀 좋으신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자주 마음에 들어서 아이고 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뭐 과찬의 말씀.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뭐 댁에서도 그렇고 아마 당에서도 꽤 필요한 뭐 물품들이나 이런 게 많으실 텐데 예. 고를 때는 장르만 쇼핑몰이라고 저희 쇼핑몰이 있습니다. 네, 예, 예. 거기 이용하시면 굉장히 합리적 가격에 아유, 알겠습니다. 예, 예. 좋은 제품들 예, 예. 많이 가져가실 수 아유, 있습니다. 예, 예.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프로 의식이 철저하시군요. 괜히 정프로가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차규근 의원님과의 네.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서 아직 대선에 고민이 굉장히 좀 많으실 수밖에 없겠다는 예,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도 확실한 그래도 믿던 그렇죠. 간판 예, 스타가 있어야지 예, 또 예. 대선을 치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하다못해 연합이나 뭐 단일화나 뭐가 됐더라도 후보가 있기는 있어야 당에서 이제 그 다음 스텝을 아, 고민해 볼 맞네. 수가 있는데 그게 없이 우리가 가진 표가 이만큼이야라고 얘기하기는 또 쉽지 네, 않긴 맞습니다. 해서 현실적으로. 아마 예, 예. 조국혁신당이 오랫동안 그 고민은 하고 있다. 예. 차규근 의원님이 한번 새로운 아이고, 바람을 제가 일으켜 보시면 어때요? 언감생심 제가. 언감생심이에요? 예, 예. 시켜주면 하실 거면서. 아유 이제 뭐 그 정도. 아유 알겠습니다. 기타금도 많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 퇴직금은 다 받으시는 거죠? 예? 퇴직금은 다 받으신 거죠 이제? 아까 저기 직위해제고요. 예. 2분 1만 받았습니다. 아 그게 아직 여기 저기 대법원 그게 확정 확정이 판결이 안 안 나서 됐군요. 나머지 반 받아야지. 이- 이분이 내가 나머지- 퇴직금만 받으면 기타금 같은 건 아무것도 아유, 아닌데. 뭐 그게 제일 큰. 알겠습니다. 오늘 예. 그래도 유쾌하게 인터뷰해주신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장르만 여의도는 이 정도로 잠깐 마무리하도록 앉아 계시면 하고요. 아니 가셔도 괜찮아요. 네. 예, 아, 같이 괜찮습니다. 끝내려고요. 그래. 네, 급하시면 가셔도 아닙니다. 제가 네.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최윤경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설 연휴 또 지나고 오랜만에 현업 복귀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직장에 돌아와 보니까 역시 직장 많은 곳이 없죠. 네, 여러분이 원래 계셔야 될 곳 거기에 계속 계시기 바라면서 저희 장르만 여의도에도 얼른 떠나셨던 분들 다시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